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입시에 관심을 갖고 본 영상을 시청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산대학교가 실시하는 여러 입시 전형 가운데 논술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2022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 방향, 출제의 큰 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전년도 논술 전형의 최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는 2022학년도 논술 전형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술고사의 출제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선행학습이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논술고사 각 문항에 활용되는 제시문, 질문, 기대하는 답안 등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고교 교사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출제, 자문, 검토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논술고사 문제는 수험생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인 서술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논술고사 문항 유형은 인문 및 사회 교과목 통합형입니다. 통합형 문제 구성을 위해 활용되는 교과의 출제 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입니다. 논술고사 문제를 통해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를 대할 때 고교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과 개념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수준의 독해력, 논리력, 문제 해결 능력, 표현력 등도 평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전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2021학년도 논술고사 인문사회계 문제지입니다. 총 3개의 대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각 대문항은 다시 2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소문항 모두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는 문항풀이 형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것은 2021학년도 부산대학교 논술고사의 답안지 양식입니다. 원고지 형태로 되어 있고 답안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측 끝부분에 본인이 작성한 글자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었습니다. 답안 작성은 연필로 하고 수정은 지우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인적사항 부분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표기를 금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제 2021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항 1입니다. 문항 1은 공부, 즉 지식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항 1에는 총 6개의 제시문이 사용됐습니다. 제시문 가는 인문학 강의에 참여했던 노숙인의 변화 사례를 들어 공부란 우열과 귀천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 글입니다. 제시문 나는 최신 학문이나 유행하는 학문은 아니지만 고대 로마의 철학과 역사, 문화와 지혜가 담겨있는 라틴어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이 자신과 인생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었던 사례를 설명한 글입니다. 제시문 다는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지만 감상자로 하여금 세계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갖게 하거나 삶을 도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한 글입니다. 제시문 라는 율곡 이이 선생의 저서 경몽요결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현상의 원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토대로 현실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 곧 공부라 여겼던
율곡 선생의 공부에 대한 태도를 소개한 글입니다. 제시문 마는 공부를 경제적 궁핍과 낮은 자리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이사라는 인물에 관한 글입니다. 제시문 바는 겉으로는 혁신을 지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현실 유지의 목적을 두고 있는 지식 소매상의 태도를 소개한 글입니다. 문항1은 공부라는 핵심어를 공유하는 6개의 제시문을 읽은 후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지식 습득의 자세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으면 하여 출제한 문제입니다. 소문항 1-1은 공부란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성찰하는 것이라는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의미부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했습니다. 소문항 1-2는 앞서 파악한 제시문 가의 공부에 대한 견해와 사태의 원리를 탐구하고 현실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 공부라는 라의 견해를 확인한 수험생들이 성공의 수단으로 공부를 활용했던 인물 이사와 변화를 꺼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지식 소매상의 태도를 각각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출제했습니다. 소문항 1-1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공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였는가? 제시문 나의 기억과 다의 니은에 내재된 가치, 즉 라틴어 수업은 인생을 성찰하고 세계를 확장해가는 시간이었으며 대사들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암시를 통해 세계를 보는 방식을 알아가고 삶을 도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파악해서 이를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과 연계하여 설명했는가를 평가했습니다. 소문항 1-1의 예시답안의 경우 나의 성장과 삶의 경지 확대가 공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가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기술했고 이어 제시문 나 다의 기억과 니은이 경험과 세계의 확대, 세계에 대한 통찰과 내적 삶의 도야로 이어지는 공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어를 활용하여 서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 응시생이 작성한 실제 답안도 문제가 요구한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공부의 의미를 나를 성장시키고 삶의 경지를 넓히는 것으로 정리를 잘 해주었고 나의 기억은 인생 성찰과 삶의 경지를 확대시켜주는 공부로 다의 니은은 통찰력을 기르고 내적 삶을 도야하는 공부로 잘 정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문항 1-2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 가와 라가 말하는 공부의 용도, 공부의 자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리했는가? 제시문 가의 논지는 마의 인물에, 제시문 라의 논지는 바의 인물에 각각 적용하여 그들의 태도를 평가하였는가를 보았습니다. 제시문 마의 이사와 바의 지식 소매상이 공부를 세속적 성공 성취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지식을 소유했음에도 혁신보다 현실에의 안주를 꾀했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와 라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었는가도 평가했습니다. 소문항 1-2의 예시답안을 보면 자신을 돌보는 데 쓰이는 것이 공부라는 가의 견해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공부를 했던 이사의 태도를 대비했고 자아의 완성과 현실의 혁신에 공부가 기여해야 한다는 라의 견해와 혁신을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지식 소매상의 태도를 대비해서 각 인물의 태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응시생의 예시 답안도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살펴보시면서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보았으면 합니다. 문항 2는 수험생들이 시장의 효율성과 각 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기업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하여 출제한 문제입니다. 문항 2에도 총 6개의 제시문이 활용되었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는 책임의 원칙이라는 저서에 있는 요나스의 글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윤리적 원칙을 미리 사유된 위험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한 글입니다. 제시문 나는 응용윤리라는 책에 실린 로버트 솔로몬의 글로 기업의 궁극적 목적인 이윤 추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어떤 하나의 기업이 인간과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활동 사례를 소개한 글입니다. 제시문 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제시문 마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문제를 다룬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입니다. 제시문 바는 경제교과에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단원에서 시장과 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문항 2는 앞서도 말했듯이 시장의 속성과 경제 주체들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문항 2-1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과 자연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 요즘,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수험생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 출제했습니다. 소문항 2-2는 제시문을 독해하여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을 이론적으로 이해한 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했습니다. 소문항 2-1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 가에 있는 미리 사유된 위험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사회에 대한 인간의 책임 범위 확장과 책임감 있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핵심 내용으로 보았는지, 또 제시문 나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핵심 논지로 파악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제시문 다 속 기업의 행위를 타당하게 평가하여 기술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소문항 2-1의 예시 답안을 보면 미리 사유된 위험, 책임감 있는 대안의 마련과 책임 범위의 확장, 공공 목적의 기업의 기여, 사회적 책임의 실천 등과 같은 핵심어가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정리하는 데 활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기업의 탄소 중립 노력을 미래사회를 위한 책임의 실천, 공공의 목적 실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 등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문항 2-2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시문 바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한 후 제시문 라의 시장 실패가 외부 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마에 서술된 세금 감면이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며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을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도 평가했습니다. 실제 소문항 2-2의 예시 답안을 보면 제시문 라의 상황을 제시문 바에서 말하는 외부 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로 판단한 후 제시문 마에 나타난 정부의 개입이 이러한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고 그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과 같은 경제 주체의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고 설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생의 예시 답안의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항 3은 총 7개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는 문학이 미적,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한다고 본 문학 교과서의 지문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시문 나는 문학의 형식과 내용이
변증법적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 김현 선생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시문 다는 한 편의 시가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통일하여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창작을 한 글입니다. 제시문 라는 앞서 나에서 언급한 김현 선생님의 같은 글에서 인간 삶의 억압상을 보여주는 몽상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제시문 마는 로즈마리 잭슨의 저서 환상성에서 환상의 작용에 관해 서술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제시문 바는 판소리 흥보가에서 흥보 일가가 박에서 나온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며 희학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시문 4는 흥보가 등의 비현실적 결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 글입니다. 문항 3은 문학 작품을 읽는 행위와 가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소문항 3-1은 한 편의 문학 작품을 각각의 요소로 분절해서 읽는 감상하기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글을 읽는 것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 수험생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출제했습니다. 소문항 3-2는 제시문을 통해 몽상과 환상의 속성을 이해한 후 흥보가의 환상적 장면에 숨겨진 역설적 삶의 진실에 대해 수험생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출제했습니다. 소문항 3-1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 나아가 문학과 형식의 관계를 변증법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을 파악하였는지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문 나의 가에 대한 관점을 유추할 근거를 제시문 다에서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문 나와 다의 유사점을 찾으려는 사고로 이어졌는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의 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그것이 곧 제시문 나가 가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유추하여 정리했는지 평가했습니다. 소문항 3-1의 예시 답안을 보면 제시문 나가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변증법적 관계로 본다는 점을 먼저 정리한 후 제시문 다에서 형식과 내용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는 점을 파악하여 제시문 다와 나의 문학과 형식에 대한 견해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제시문 다의 형식과 내용이 제시문 가의 미적 기능, 인식 윤리적 기능에 각각 대응될 수 있으므로 제시문 다를 근거로 할 때 제시문 나는 문학의 기능이 분리될 수 없는 상호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할 것이라는 추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응시생의 예시 답안을 보면서 채점 기준에서 제시한 요소들과 예시 답안에서 언급한 사고 전개 과정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문항 3-2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 라와 마에서 몽상과 환상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리하였는지, 제시문 바에 등장하는 밥의 의미를 제시문 라와 마의 핵심어인 닫힌 체계, 꿈과 현실의 거리, 현실 등을 활용하여 해석하였는지 평가했습니다. 그런 후 밥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하여 볼 때 바에 등장하는 환상 요소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실의 억압이나 삶에 내재된 모순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제시문 4의 관점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님을 말하는 비판으로 이어졌는지 평가했습니다. 소문항 3-2의 예시 답안을 보면 제시문 라와 마의 핵심 논지를 현실의 억압을 보여주는 몽상과 삶의 이면에 내재된 진실을 보여주는 환상으로 정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시문 라 마의 논지를 제시문 바에 적용할 때 밥이 기민의 비천한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환상적, 몽상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제시문 4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시문 바 등이 그려내는 환상과 몽상이 작품의 비현실성을 극대화하는 한계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억압과 삶에 내재된 모순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는 평가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의 내용들이 응시생이 작성한 답안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전년도 논술 전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인문사회계 모집 인원은 227명이었고 3,965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17.47대 1이었습니다. 그중 1,252명이 응시해서 응시자 기준 경쟁률은 5.52대 1이었습니다. 205명이 최초 합격하였고 193명이 최종 등록을 했습니다. 최종 등록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검토해 보았을 때 학생부 지정교과 평균 등급은 4.01 등급, 수능 평균 등급은 2.76등급, 논술고사 평균 성적은 71.48점 수준이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논술고사 성적대별 수험생 비율 그래프를 보시면 합격생들의 점수는 대부분 60에서 80점대에 분포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논술 전형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은 작년보다 줄어 169명을 모집합니다. 논술 전형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논술이 70%, 학생부가 30%인데 학생부는 다시 교과 20%, 비교과 10%로 나뉩니다. 비교과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자 전원 만점으로 처리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2021학년도와 동일하게 인문 및 사회교과목 통합형 문항으로 출제될 것이고 논술고사는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고사 시간은 총 100분이고 인문사회계는 15시 30분부터 17시 10분까지 진행합니다. 단, 고사장 입실은 15시에 완료되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총 배점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교과 반영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이고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성취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하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교과 등급별 점수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교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자 전원 만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영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 외에 인문사회계 모집 단위는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등급 이내를 충족하면 됩니다. 한국사는 공통적으로 4등급 이내에 들어야 하고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의 등급만을 반영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논술 전형 지원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최종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논술 전형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타 전형과 비교했을 때 교과 반영 비중이 적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다소 자신이 없더라도 논술 성적이 우수할 경우 합격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하실 때 부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시 학부 입학 홈페이지 수시 모집
페이지 자료실로 접속하시게 되면 논술 가이드북을 비롯해서 학년도별 논술고사 기출문제와 예시답안, 모의 논술고사 문제와 예시답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및 논술고사 준비를 위해 기출문제 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논술 전형에 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수험생들 모두 원하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